안녕하세요. 쉬운회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70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필기편 6번에서 10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부할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6번을 통해서 거래의 붕괴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7번을 통해서 재무상태표 표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8번을 통해서 계정 기입을 통해서 거래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9번을 통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을 통해서 단기매매 증권 붕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번 문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 매입이 어떤 뜻인지부터 살펴봐야겠는데요. 두 가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은 팔다라는 뜻입니다. 물건을 매출했으니까 수익이 발생했죠. 그래서 대변에 수익, 매출 5만 원이라고 적어주고요.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자산, 받으러 5만 원을 차변에 기입해주면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붕괴를 해보겠습니다. 원가 4만 5천 원의 상품을 5만 원에 매출하고 현금 5만 원을 받았을 때를 붕괴해 보겠는데요. 붕괴를 할 때는 가장 쉽고 확실한 것부터 붕괴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거는 현금 5만 원을 받았다는 뜻이죠. 자산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현금 5만 원 붕괴해 주시고요. 매출을 했으니까 수익이 발생했죠. 그래서 대변에 매출 5만 원 수익 발생 붕괴해 줍니다. 상품 4만 5천 원짜리 상품이 밖으로 나갔으니까 자산이 감소했죠. 그래서 대변에 상품 4만 5천 원 붕괴해 주시고요. 4만 5천 원의 상품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매출원가 4만 5천 원, 비용의 발생까지 붕괴를 해주면 됩니다. 이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산, 부채, 자본은 증가 쪽만, 수익, 비용은 발생 쪽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자산 계정의 배열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먼저 재무상태표 표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유동성, 비유동성 구분법이 있고요. 유동성 배열법이 있고요. 혼합법이 있습니다. 유동성, 비유동성 구분법이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법이고요. 유동성 배열법은 자산이나 부채를 현금화가 빨리 되는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혼합법은 유동성, 비유동성 구분법과 유동성 배열법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단기 대여금은 결산일로부터 계산하여 1년 이내에 입금의 기한이 도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짧은 기간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회수가 가장 빠릅니다. 두 번째로 상품은 팔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팔면 바로 현금화 될 수 있고요. 비품은 사용하기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보다는 현금화되는 속도가 느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업권은 법률적인 보호는 없으나 경영상의 유리한 관계 등 사회적 실질 가치를 갖는 자산으로 흔히 권리금이라고 불리는데요. 영업권은 사업 전체를 파는 경우 등에만 현금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동화 배열 순서에서 가장 낮은 순위로 배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잠시 멈추고 8번 문제 확인해 보세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은 기입된 계정 내용을 바탕으로 거래를 추정하는 문제인데요. 거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분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4월 6일 분개부터 해보겠습니다. 선수금을 통 치면은 현금 자리에 선수금이 오고요. 현금은 왼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4월 6일 분개를 보면 대변에 선수금 15만원, 차변에 현금 15만원이 오게 됩니다. 선수금, 미리 돈을 받았다, 계약금을 미리 받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4월 8일 분개도 해보겠습니다. 통 치면은 매출 자리에 선수금이 오게 되고요. 매출은 오른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매출 15만원, 차변에 선수금 15만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4월 8일 분개의 내용은 상품을 매출하고 계약금을 차감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거 여러 번 봤는데요. 자산, 부채, 자본은 증가 쪽의 위치만 확인하고요. 수익, 비용은 발생 쪽의 위치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 잠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를 알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해설을 보면요. 기초재무상태표가 있고요. 그 옆에 단기에 우리 회사는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기초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내용이 합쳐져서 기말 재무상태표의 내용을 구성하게 됩니다. 지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입력해 보겠습니다. 기말 자산 55만원이고 기말 부채 25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니까 기말 자본은 30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총 비용이 20만원이라고 했고 당기순이익이 8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수익은 28만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에 당기순이익을 더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자본은 22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기말 재무상태표의 관계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10번 문제 읽어보세요. 10번은 단기매매 증권의 처분이익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분개를 일자별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2015년 9월 25일 주식 1000주를 현금 600만원에 구입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600만원, 현금 600만원이라고 분개를 해줍니다. 참고로 액면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분개를 해보겠습니다. 600만원에 구입한 주식이 650만원으로 올랐죠. 그래서 평가이익을 인식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50만원,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50만원이라고 분개를 해줍니다. 참고로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단기손익입니다. 2016년 3월 31일 분개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주식은 1000주인데 처분한 주식은 500주, 주식의 수가 서로 달라서 복잡한 경우에는 먼저 한 주의 처분 손익을 구하고 처분한 주식의 수를 곱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단기매매증권 한 주의 처분 손익을 구해보겠습니다. 6,500원짜리 주식을 7,000원에 팔았죠. 그래서 500원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주 처분이익은 500주 곱하기 500원 해서 25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출은 팔다라는 뜻입니다. 받으러움은 앞으로 받을 것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산이고
지급어음은 앞으로 지급할 것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부채입니다. 재무상태표 표시 방법에는 유동성, 비유동성 구분법, 유동성 배열법, 혼합법이 있습니다. 기입된 계정 내용을 바탕으로 거래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은 기말 재무상태표 자본에 포함됩니다. 단기매매증권 붕괴도 살펴봤는데요. 먼저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단기손익입니다. 그리고 계산이 복잡할 경우 한 주 처분손익을 먼저 계산한 후에 전체 처분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지금까지 제70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필기편 6번에서 10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